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위한 영양을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최고의 근성장을 위한 영양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에너지 밸런스에 대해서 이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초보자거나 과체중이거나 약물 사용자가 아니라면 근성장을 하기 위해선 잉여 칼로리를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잉여 칼로리를 통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동시에 회복, 근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근성장을 하기 위해선 평소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잉여 칼로리는 도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한 잉여 칼로리 섭취는 근육보다는 지방을 더 찌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런 분들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근성장이나 스트렝스를 올리는 것이 메인인 사람, 웨이트 경험이 2년 언저리인 분, 웨이트를 2년 정도 했지만 스트렝스나 근비대가 별로 안 일어난 분, 체지방이 15%, 25% 이하인 남성과 여성. 웨이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노비스 팩트가 있습니다. 노비스 팩트란 초보자일수록 더 많은 근비대를 이끌 수 있으며 더 빠르게 스트렝스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기간에 잉여 칼로리를 잘 섭취해준다면 근성장이 빠르게 일어나고 스트렝스가 빠르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체지방이 적절한 상태, 그러니 15% 언저리인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체지방이 너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체지방이 줄어든다 한들 시각적인 평가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체중 증가량은 주당 체중의 0.2에서 0.5% 증가입니다. 이 수치가 가장 근성장을 최대화할 수 있으며 잉여 칼로리를 섭취함에도 체지방을 최소한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kg인 사람에게는 주당 체중이 160에서 400g 증가일 것이고 고급자일수록 주당 체중이 조금씩 늘어야 합니다. 고급자는 매우 보수적으로 체중 증가폭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초보자일수록 근성장이 빠를 수 있으니 체중의 증가는 곧 근육의 증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의 0.5kg를 늘리려면 주당 3500칼로리를 잉여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루에 500칼로리를 잉여적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80kg, 유지 칼로리가 2500인 사람이 체중의 0.5%, 즉 0.4kg를 증가시키려면 대략 주당 2800칼로리를 추가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하루에 잉여 칼로리를 400칼로리를 섭취해야 한다는 것이고 유지 칼로리 더하기 잉여 칼로리, 즉 하루 섭취 칼로리는 2900칼로리가 되어야 합니다. 논문에 의하면 단백질은 체중의 1.8배에서 2.2배를 섭취하는 것이 근성장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단백질을 체중의 1.8배 이하로 드신다면 근성장에 효율적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백질의 최소값을 체중의 1.8배로 설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렇다고 2.2배보다 더 많이 드신다면 아무래도 탄수와 지방 섭취량을 낮춰야 하니 단백질의 최대값도 2.2배로 맞추는 것을 권합니다. 근성장, 즉 비시즌의 경우에는 지방의 수치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운동 시 에너지 연료로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방이 연료로 쓰일 수는 있지만 효과적이진 않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지방의 경우 체중의 0.5배를 섭취하거나 총 칼로리의 20%를 권합니다. 예를 들어 80kg, 잉여 칼로리가 2500인 사람의 경우 체중으로 계산한다면 40g을, 칼로리로 계산한다면 55g을 섭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탄수화물인데요. 탄수화물은 이합 영상에서도 말했듯 퍼포먼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고강도 운동이라던가 글리코겐 충전, 신경계복, 아나볼릭 효과 등 탄수의 경우에는 체중의 3에서 5g을 섭취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 80kg인 사람의 경우에는 240g에서 400g이 되겠습니다. 식사 타이밍의 경우에는 중고급자에 한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4끼에서 6끼 단백질을 나눠서 먹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비시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먹어야 하는 음식의 양이 많기에 6끼씩 먹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따라서 시간을 골고루 잘 분배해서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탄수는 운동 전후에 잘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운동 전후에 총 탄수의 50에서 70%를 분배하고 나머지는 남은 끼 내 분배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오전에 운동하는 것도 참 좋은데요. 운동 전 충분한 탄수 섭취,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 후 충분한 탄수 섭취, 그리고 남은 끼니는 단백질과 지방 위주의 식사. 이처럼 아침에 운동하는 것이 운동 중 퍼포먼스 증가, 운동 후 글리코겐 충전, 회복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기회창이 존재하긴 하지만 30분 이내 무조건 섭취가 아닌 12시간가량 기회창이 열려있으니 운동 후 3시간에서 4시간 안에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드시면 근성장에 도움될 것입니다. 음식군 선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서는 채식주의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채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단백질 성분과 육식으로 얻을 수 있는 단백질 성분은 완전 같진 않습니다. 채식인은 아미노산이 부족하기에 채식주의자는 보다 더 많고 다양한 음식군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며 단백질을 체중의 최소 2배를 먹어야 합니다. 탄수화물 섭취 타이밍은 운동 전후에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GI와 섬유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GI가 높고 섬유질이 낮을수록 소화가 빠르고 혈류로 즉시 이동합니다. 반면 GI가 낮고 섬유질이 많을수록 혈류로 공급이 느립니다. 그렇기에 GI가 낮다면 탄수의 공급이 늦어지기에 운동 시 퍼포먼스를 일으키는 것에 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GI가 높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한다면 더부룩함과 복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방과 관련해서는 단일이나 다불포화 지방을 추천하는데요. 리메섭을 할 때 총 칼로리 섭취가 많아지는데 거기서 20%나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를 어떤 지방을 먹어가며 채울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닭가슴살을 연어나 스테이크로 바꾸거나 라즈베리 잼을 피넛버터 잼으로 바꾸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탄수도 마찬가지로 시리얼 대신 고구마를, 과일 주스 한 잔 대신 사과로 대체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논문에 의하면 똑같은 칼로리 내에서 맛있는 음식과 건강한 음식을 비교해보니 건강한 음식이 더 많은 포만감을 줬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제품이 안 좋고 글루텐 음식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도 극단적으로 낮출 이유가 없습니다. 논문에 의하면 설탕이 건강을 악화시킨다거나 지방을 찌우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살이 찌는 것은 결국 라이프 스타일과 바이오리듬의 문제인 것이지 특정 성분이 살을 찌우거나 건강을 해롭게 만들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비대를 잘하기 위해서는 식단의 4분의 3은 마이크로 뉴트리션이 가득한 건강한 음식과 남은 4분의 1은 가공품을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량 영양소도 챙기고 건강과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근비대를 얼마나 오래 지속해야 할까도 고민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제 생각엔 결국 목표 지점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가네요. 그리고 비율은 리메스 4달, 커팅 1달, 4대1 비율을 추천하는데요. 체지방이 적은 편에서 시작했다면 8달 근비대 이후 2달간 미니컷, 체지방이 있는 편이라면 4달 근비대 이후 1달 미니컷. 저는 근비대만 8달 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지방을 가질수록 우리의 몸은 지방을 더 축적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논문에 의하면 12달 이상 잉여 칼로리를 섭취했더니 식욕 억제, 인슐린 민감도와 심혈관 건강 지표가 감소되었고 골격근염이 증가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운동과 식단을 했음에도 여전히 마른 체형을 가진 사람이거나 웨이트를 한 지 3년밖에 안 된 분 경우에는 12달 동안 잉여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12달간 잉여 칼로리를 섭취하고 미니컷을 한 달에서 2달 진행했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평소에 느끼던 허기짐을 느낄 것이고 이때 다시 리메스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성장을 하기 위해선 잉여 칼로리를 섭취해야 한다. 두 번째, 체지방이 적절한 상태, 그러니 15% 언저리가 근성장에 가장 효율적이다. 세 번째, 추천하는 체중 증가량은 주당 체중의 0.2에서 0.5% 증가이다. 그리고 고급자는 매우 보수적으로 체중 증가폭을 설정해야 한다. 네 번째, 단백질은 체중의 1.8배에서 2.2배를 섭취하는 것이 근성장에 가장 효율적이다. 다섯 번째, 지방의 경우 체중의 0.5배를 섭취하거나 총 칼로리의 20%를 권한다. 여섯 번째, 탄수의 경우에는 체중의 3에서 5g을 섭취하는 것을 권한다. 일곱 번째, 하루에 4끼에서 6끼니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여덟 번째, 운동 전후에 총 탄수의 50%에서 70%를 분배하고 나머지는 남은 끼니에 골고루 먹자. 아홉 번째, 운동 후 3시간에서 4시간 안에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를 먹으면 근성장에 도움된다. 열 번째, 채식주의자는 보다 더 많고 다양한 음식군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며 단백질을 체중의 최소 2배를 먹어야 한다. 11번째, GI가 높고 섬유질이 낮을수록 소화가 빠르고 혈류로 즉시 이동한다.
따라서 운동 전에는 GI가 높고 섬유질이 낮은 탄수를 섭취하자. 12번째, 지방과 관련해서는 단일이나 다불 포화 지방을 섭취하자. 13번째, 살이 찌는 것은 결국 라이프 스타일과 바이오리듬의 문제이다. 14번째, 식단의 4분의 3은 마이크로 뉴트리션이 가득한 건강한 음식을, 남은 4분의 1은 가공품을 먹는 것을 추천한다. 15번째, 림멜썸 4달, 커팅 1달, 4대1 비율을 추천한다. 미트리로 받는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